대형 지진이 다가온다. 한국도 안전할 수 없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 기동에 따른 전 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고, 그 중에도 지진으로 일본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물에 잠기는 대충격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지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일본 침몰이 발생하고, 그 시기에는 지구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지진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이내에 규모 6.7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확률이 99.7%.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침몰도 개연성이 높고 곧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9.11 테러 발발 한 달 전인 2001년 8월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을 전면 공습할 3대 재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뉴욕시 테러 공격, 뉴올리언스 초대형 허리케인 강타, 캘리포니아 산안드레아 단층의 대규모 지진을 꼽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족집게도사처럼 관역을 명중하였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남았다. 세 번째 재앙으로 지목된 캘리포니아 지진은 언제 괴물처럼 미국인들의 혼을 빼놓을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LA에서 규모 7.0에서 7.5의 지진이 찾아올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LA 땅 밑에 펼쳐진 푸엔테 힐스 단층을 연구해온 미국의 지진학자들은 푸엔테 힐스 단층이 요동칠 경우 피해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사망 1만 8천 명, 재산 피해 2,500억 달러, 이재민 수만 명 발생. 캘리포니아 지역은 특히 지난 100년 동안 15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었다. 미 항공우주국사나 제투추진연구소가 위성 관측한 바에 따르면 LA를 관통하고 있는 단층이 5년에 2.54cm씩 동쪽의 생게이브리얼 산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천재지변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컨설팅 그룹인 EQE 인터내셔널은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LA 인근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낮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명 사망에 2만 5천 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는 350억 달러의 1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붕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지질학회의 미국 전역의 지진위험 지역 분석에 따르면 LA가 최고의 지진위험 도시로 꼽혔으며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포틀랜드의 순이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62%가 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츄라군 인구 100%, 로스앤젤레스군과 리버사이드군은 각각 99%, 92%가 지진 극히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안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8.3의 강진이 찾아왔다. 특히 이 대지진은 그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96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뒤흔들면서 샌프란시스코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에 재앙이 내려졌다. 430km에 달하는 산안드레아 단층이 초당 3km 속도로 갈라져 열렸다. 지진은 겨우 40초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굵고 낮은 우르르하는 지진은 많이 들렸었는데 집안의 파동이 건물을 흔들고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신음소리와 굉음으로 변하였다. 분쇄된 회반죽과 벽돌에서 생긴 먼지, 구름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시내 전차의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으며 신축한 시청사의 외장재로 사용되었던 돌은 벗겨지고 부셔져 유령같이 철골 골조만이 남아있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동묘지에서는
묘석들이 넘어졌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도 깨워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지진 파동은 심지어 태평양에 가까운 해안선에 있던 배들도 흔들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였다. 시의 중심부가 거의 괴멸된 대참사였다. 도시의 98%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건물이 피해를 보았으나 이것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도처에서 가스와 수도모관이 파열되었다. 화재는 자꾸만 번져 나가 자기 집도, 이웃의 집도, 근처의 모든 집도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 화재는 74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도시의 28,0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3일째의 마지막 날에는 가벼운 비가 타버린 제 위에 내렸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40만 명 중 22만 5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비극적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야기보다 샌프란시스코 대화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지진 후 14개월 동안 무려 153회의 여진이 있었다. 이로부터 약 90여 년이 경과한 지난 1994년 LA 북부 노스리지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연재해에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유독 2000년 들어 캘리포니아주 도처에서 지진이 발발하고 있어 추후 조짐이 심상치 않게 생겼다. 2005년 6월 17일 오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지진 발생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유리카 서쪽 200km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2005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의 저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2 지진의 여진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초대형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2100여 개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했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진 시 붕괴 위험이 있는 8,700개 동의 석조 건물을 철거하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900개 이상의 병원 건물이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7,000개의 학교 건물도 대형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관은 산 안드레아 단층선에서도 예상 지진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진 발발 시 에너지 수송과 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임은 불보듯하다. 이렇게 지구촌이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건이 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번의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1에서 2의 미진이어서 감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이 돼야 지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지진은 매년 5만 번씩 일어난다. 매일 30번씩 발생하는 셈이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 전 세계의 지진의 81%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이라 하면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일본을 떠올릴 정도로 이들 지역에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은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여러 판들과 접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판 구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 지각과 멘틀의 일부가 결합해 지구 위를 덮은 여러 개의 판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지진은 판 경계 위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에서 지진 발발의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단층이 본격 거론된다. 지질학계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만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구분한다. 활성단층이란 현재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나 근래에 변이가 일어난 단층을 말한다. 비활성단층이란 지질학적 시간으로 오래전에 단층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더 이상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단층을 말한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십 개의 작은 단층이 가지를 치고 있어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만 어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맨틀 위에 떠있는 지각인 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북미파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힘껏 마찰력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한다.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황폐화시켰듯 캘리포니아주는 대지진의 공습에 초토화될 것인가? 근래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찾아오는 기간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지난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일찍이 경험했던 터라 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배적 분위기이다. USA 투데이는 2005년 9월 12일자에서 두 붕괴가 결정적 화근이 된 뉴올리언스의 대재앙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내 상당수 둑들이 오래전 토사로 축조한 것이어서 지진이나 홍수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둑 주변 저지대에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삼각주 지역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지진 엄습 시에 특히 농촌 지역인 세크라멘토 인근에 둑이 균열될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구를 덮은 여러 판의 성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지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는 지진 간격 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94년 1월 미국 LA 지진진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던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 이듬해인 95년 일본 고베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세기에 들어 발생한 초대형 지진은 지난 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 9.5를 기록했다. 또 지난 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으로 24만 명이 희생돼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우리 한국은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진도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혼돈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지진이기에 가능한 사전 조치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그동안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지만 조금씩 그 방패들이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 부식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사이로 지진은 무섭게 틈새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축의 극이동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를 새기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행해 있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작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로 현재 행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장경을 지칭합니다. 경판의 수가 8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8만대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대장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8만대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시대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대에 새긴 초조대장경입니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과 현종 때의 대장경경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합니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 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요청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본들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에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 사람들이 전한 논서, 추석서,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 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의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25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매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되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들이 존재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경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불교 경전 컬렉션 팔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과 요해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책으로 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태조 때 원료 중으로 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에 있던 이마가와 사다요, 갈레이트 아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르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고도 고려 대장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입니다. 주로 외구 진남 및 고려 조선 측 인질 송환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팔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국 후 지방인 스오의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왜고 진압의 공정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8만 대장경 경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불이 기조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하였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8만 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 5년 무로마치 슈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8만 대장경 경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저들이 자꾸 와서 8만 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하였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금께서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만 대장경은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의 가장 흔한 나무종이며 재질이 균일하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판, 글자는 5200만 자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시켜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3명이 됩니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입니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지만 600여 명이 존재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많은 달인들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8만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에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8만 대장경은 한국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보 8만 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8만 대장경의 보존 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문화재청은 8만 대장경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경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만 대장경의 경판을 3D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판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복원 작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8만 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8만 대장경의 판각 작업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만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상징물로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단결과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학설들은 8만 대장경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